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만약 제 딸이 결혼식을 올릴 때 제가 혼주석에 앉을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해왔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30년간 키워왔던 제 딸은 배 아파 낳은 친딸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함께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 품에 안겼을 때부터 친딸이라 생각하며 키워왔었고,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깊다는 말처럼 지금은 저에겐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제 딸과 인연이 된 건 남편과 연인 사이로 지내오다가 깊은 사랑에 빠져 있을 때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남편에게 아이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였는데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거에 화가 났었고 배신감까지 느껴졌었어요. 결혼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 총각인 것처럼 행동하던 그 사람한테 너무 실망을 했었죠. 그런데 데리고 나온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한테 엄마가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땐 너무 놀랐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전부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게 된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있던 아이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게 되었네요. 남편이 저를 만나기 전에 다른 여자와 만남을 가지다가 혼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여자가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자신의 앞날에 문제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의 존재를 지우려 했는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시모가 아이를 지우는 건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거라며 출산을 하면 시모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그 여자를 설득시켰어요. 그리고 이 문제로 결혼 얘기도 나왔었지만 상대 측에서 결혼은 강하게 거부했었고 아이만 데려가는 걸로 결정짓게 되었던 거였죠. 그렇게 남편은 출산된 아이를 시모와 키우게 되었고 그 여자는 자기 인생을 위해 출산한 아이를 남편에게 떠밀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듣게 된 저는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10달간 품었던 아이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남편에게 떠밀고 떠나버렸다는 게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손바닥만큼 작은 아이가 너무 불쌍해 보여 품에 안아봤는데 엄마의 품에 제대로 안겨볼 수도 없이 버려졌다는 게 안쓰러워 그날 이후 아이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품에 안아봤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 없어 몇 번 더 아이의 얼굴을 보게 되면서부터 모성애가 생겼는지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인연을 만들어가게 된 이후부터 또 다른 감정이 생기게 되었고 점점 더 만나는 횟수가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 이런 사실을 전부 다 알린 뒤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엔 강하게 반대를 하셨지만 제가 그때 당시 남편을 많이 사랑했었고 아이를 향한 마음도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심을 다해 부모님을 설득한 끝에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저를 볼 때마다 항상 미안하다며 짐을 짊어지게 한 것 같다고 괴로워하셨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혼전 임신으로 아이를 데려왔었기 때문에 제 눈치를 많이 보셨지만 그만큼 저를 잘 챙겨주셨고 남편도 저에게 정말 잘했어요. 그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정신없이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가 60대가 되어버렸고 손바닥만큼 작았던 아이는 어른이 돼서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 준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울기도 많이 울었고 함께 살아온 세월만큼 좋은 추억도 정말 많이 만들었었죠. 단 한 번도 제 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었고 제 인생의 모든 걸 쏟아부으면서 친모에게 버려졌다는 아픈 기억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항상 인지시켜주기 위해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줬어요. 이런 제 노력을 딸도 감사하게 생각했고 바르게 자라주어 좋은 남자 만나
새로운 인생길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한 계단씩 밟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꽃길만 걷게 될 제 딸의 인생에 어느 날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30년 전에 자기 피덩이를 버렸던 친모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어요. 결혼식 준비로 한창 정신없이 보내고 있었을 때 왜 하필 30년 후에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제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 여자가 자신의 인생의 첫사랑이었다는 말을 했었는데 그 여자를 다시 마주하게 되면서 과거의 추억들이 다시 떠올랐는지 저에게 조금씩 상처되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부부관계에도 균열이 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서영이는 친모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30년이 지나서야 찾아온 이유를 모르겠지만 이제야 친모 역할을 하겠다는 게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곧 있으면 서영이 퇴근 시간이니까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작정 집안으로 데려오면 어쩌자는 건데. 지금 결혼 문제로 한창 예민할 때인 거 알면서 결혼식 망칠 일 있어? 서영이 얼굴 볼 생각이면 결혼식 끝나고 다시 오면 좋겠어요. 단순히 서영이를 보고 싶다면 그만큼 배려를 해 주셔야죠. 당신도 많이 놀란 거 나도 잘 알아. 나도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많이 놀랐었거든. 아무래도 이 사람이 배 아파 낳은 친딸이니까 계속 보고 싶어 했었나 봐. 그런데 일이 바빠 미루다가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 나를 찾기 시작한 거래. 이미 멀리에서 서영이 얼굴도 봤다더라. 지금부터 친모 역할을 하고 싶다길래 나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당신과 대화를 나누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서영이 오기 전에 데려온 거야. 나는 자리를 비켜줄 테니 둘이 대화 좀 나눠봐. 갑자기 나타나서 많이 놀랐죠? 아무래도 제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서 그런지 시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철이 없었고 제 인생에 전혀 계획되지 않았던 일이 터져버리는 바람에 두려운 것도 있어서 출산만 하고 도망치긴 했었지만 그래도 10달을 품었다는 게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것처럼 마음이 무거웠어요. 지금은 삶의 여유도 생겼고 저도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서 아들들 있는 거 장가 보내고 이제야 과거를 돌아볼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네요. 그동안 제 딸을 정말 잘 키워주셨더라고요.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서영이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면서요? 남의 자식 키우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앞으로는 제가 그동안 못했던 엄마 역할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죠?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 좀 늦긴 했지만 저도 그만큼에 대한 권한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바로잡고 싶은 것뿐이고 앞으로는 제 딸과 그동안 못했던 것들 지금이라도 함께하고 싶거든요. 제가 친모인데 이런 말 하는 것도 참 웃기네요. 인생의 단 한 번뿐인 제 딸의 결혼식은 그래도 제가 참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30년 전에 뒤도 안 돌아보고 버렸으면서 이제 와서 친모 노릇을 하겠다는 게 참 웃기네요. 낳아주기만 했지 그쪽은 제 딸을 만날 자격은 없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제 딸을 찾겠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 검은 속내가 뭔진 아직 알 순 없지만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제 딸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의 행복을 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쪽과 언젠간 한 번은 얼굴을 마주할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타이밍도 참 거지 같네요. 멀리에서 결혼하는 모습 지켜보는 것까지는 봐드릴 순 있지만 그 이상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친모라고 해서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쪽은 고작 10달이지만 저는 서영이와 30년간을 살을 부대끼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많은 추억을 만들어 왔고요. 그쪽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말 서영이의 행복을 바란다면 결혼식 후에
부담 주지 않게 서영이의 의견에 따라주세요.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온 소중한 제 삶을 무너뜨린다면 저도 절대 가만히 있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 주시죠. 비는 물보다 진하다는 거 잘 아실 텐데요. 아무리 그쪽이 엄마 역할을 했어도 제 딸은 친모에 대한 그리움을 항상 마음속으로 품고 있었을 겁니다. 곧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니 친모에게 이 소식을 얼마나 알리고 싶겠어요? 전류는 절대로 끊어낼 수 없어요. 당신은 그냥 보모일 뿐이었다는 걸 잊지 마. 친모와 처음으로 마주했을 때 제가 느낀 감정은 왜 자기 딸을 버렸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본인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니 제 딸에게 더욱더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모와의 첫 만남을 끝낸 뒤 나중에 다시 오겠다는 한마디 남기고 떠난 친모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제 딸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이사 가자. 그 여자 결혼식장이 어딘지 아직 모르잖아. 당신도 연락처 바꾸고 서영이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해. 저 여자가 찾아왔을 때 무조건 뒤돌았어야지. 아, 어떻게 그래? 서영이 친엄마인데 나도 얼굴을 마주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서영이가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30년 만에 찾아왔겠어. 분명 나쁜 뜻은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말고 서영이에게 좋게 설명해서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살면서 친모 얼굴 단 한 번도 본 적 없잖아. 겉으론 내색 안 하지만 분명 궁금해 할 거야. 그리고 도움이 되는 일들도 있을 거라고. 서영이 친엄마야. 나쁜 의도로 절대 오지 않았을 거라고. 그건 당신 생각이지. 내가 봤을 때 얼굴에 이미 도끼가 한가득이던데? 당신 첫사랑이라고 너무 한쪽 편만 들으려 하지 마. 그 여자는 서영이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라고. 30년이 지났다고 해서 사람이 바뀔 것 같아? 자기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도 없었어. 절대로 만나게 해선 안 돼. 당신이 그 사람에 대해 얼마나 많은 걸 안다고 그래?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 뿐이라고. 의사가 되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고, 아이도 지우지 않고 젊은 나이에 그래도 출산까지 해줬잖아. 그것만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그 집안에서 얼마나 반대가 심했었는데 모든 건 서영이가 결정할 문제야. 당신이 선택할 문제는 아니라고. 오히려 이런 일을 숨겼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다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몰라? 저런 사람이 침몰하면 차라리 모르는 게 속 편하지. 나중에 더 큰 상처로 남게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당신은 이를 더 키우고 싶은 거야? 서영이가 힘들어했으면 좋겠어? 그게 자신의 인생이니 어쩌겠어.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나는 과거에 그 사람과 결혼까지 생각했었어.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절대로 나쁜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았어. 30년 만에 나타난 것만도 나는 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해. 그러니 더 이상 문제를 만들지 마. 모든 건 서영이가 선택할 거야. 남편은 이미 두 귀를 닫아버렸어요. 첫사랑은 평생 잊지 못한다더니 그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남편한테 실망한 적 없었는데 친모가 나타난 이후 제 편이 아닌 30년 만에 나타난 친모의 편을 들어주는 남편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친모가 나타나면서부터 남편은 변해가기 시작했고 저희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자 안 좋아진 분위기를 눈치챈 제 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대충 둘러댔는데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결국 이를 터뜨렸어요. 너희 엄마랑 아빠가 요즘 계속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건 너와 관련된 일 때문에 의견 차이가 생겨서
최근에 좀 언성이 높아졌었다. 어차피 숨길 수는 없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도록 하마. 너를 낳아준 친엄마가 얼마 전에 아빠를 찾아왔었어. 많이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이제라도 엄마 역할을 하고 싶다더구나.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 말 왜 무시해? 아직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 결혼식 끝나고 나서 천천히 설명해도 되는 걸 왜 하필 지금이냐고. 엄마,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친엄마라니. 날 낳아준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왜 날 만나겠다는데? 30년 전에 이미 날 버렸잖아. 그런데 지금 와서 날 보려는 이유가 뭐라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들을 들어서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기억도 없는데 만난다고 달라지는 게 있겠어? 아빠가 대신 전해줘요. 낳아준 건 고맙지만 내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얼굴을 마주할 이유도 없고 해야 될 말도 없는데 굳이 만나서 어색한 분위기 만들고 싶지 않다고 전해주세요. 멀쩡한 가정을 왜 들쑤시려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너를 낳아준 친엄마인데 얼굴 한번 안 보고 싶어? 어떻게 생겼는지, 너와 어디가 닮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할 테고 하고 싶은 말도 있을 거 아니야? 하고 싶은 말요? 그것도 마음에 응어리가 있어야 원망 섞인 말이라도 하죠. 딱히 아무런 감정이 없어서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엄마가 저를 이렇게까지 이쁘게 키워주셨고 그 사람 빈자리 느껴지지 않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셨는데 낳아줬다고 해서 굳이 없는 감정을 만들어낼 필요 있어요? 이제 와서 엄마 노릇 한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 사람도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의 가정이나 신경 쓰라고 하세요. 저는 엄마한테 상처되는 일들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그 사람이 비집고 들어올 틈은 없어요. 그런데 아빠는 제가 친엄마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얼굴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어느 정도 알겠지만 그건 아빠 감정이지 제가 느끼는 감정은 다르잖아요. 아빠가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부터 생각해 보세요. 엄마 없었으면 아빠 혼자 저를 이렇게까지 키워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더 이상 접근하지 말고 엄마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아빠의 자리는 여기고 우리 가정을 깨트리지 않는 게 우선이지 제가 친모를 꼭 만나야 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동안 이 문제로 엄마와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까지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면 아빠가 제대로 처신을 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니 행동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딸은 오히려 존재 자체도 모르고 살았던 친모 때문에 집안의 분위기를 망친 거에 대해 남편한테 화를 냈어요. 남편도 딸이 강하게 거부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당황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말이 끝난 이후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졌는데 얼굴에 불만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아까 하는 얘기 들었지? 당신도 이제 서영이한테 그만 강요해. 우리 가족 30년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문제 일으킨 적 없이 행복했잖아. 그리고 먼저 떠나신 어머님 말 못 들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가족은 똘똘 뭉쳐야 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셨잖아. 그런데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사람한테 마음이 빼앗겨 버린 것 같아.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과 당신의 태도를 보면 이미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사람 같다고. 추억은 가슴에 묻고 지나간 버스에는 미련을 버리라잖아. 이미 정해져 있는 답이고 지금 현실에 충실하면 되는 거야. 그 사람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단호하게 행동해. 나랑 서영이만 생각해. 그래야 지금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야. 일단 집부터 알아보자. 그리고 연락처도 바꾸고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또다시 접근한다면 당신이 강하게 얘기하면 돼.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우리 가족만 생각해. 아무리 당신이 친모인 척 행동해도 계모인 건 변함없어.
피 한 방울 안 섞인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정말 역겨운 거 알아? 그때 나는 능력 없는 한차는 남자였지만 지금은 사업도 성공해서 누구보다 잘 살고 있다고. 내가 왜 지금까지 이를 악물고 살아왔는데 언젠가 그 사람을 만나면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그래서 지금 당신이 나한테 한 말이 무슨 뜻인데? 이제 나를 버리고 그 여자한테 가겠다는 거야? 그 여자 가정 있는 사람이잖아. 당신 정말 왜 그래? 가정을 꾸리고 살았었지. 그런데 지금 그 사람 옆자리가 공석으로 비어 있거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원하던 삶은 이런 게 아니었어. 그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어쩔 수 없이 당신한테 도움을 받아오면서 살아왔을 뿐이야. 당신한테 마음에도 없는 감정 연기하느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 머릿속엔 30년이 지나도 그 사람 생각뿐이었다고. 이제 나한테도 기회가 온 거야. 당신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그만 엄마의 자리에서 물러나. 아니, 어차피 계모였잖아. 나는 내 딸 시집 잘 보내고 다시 제자리를 잡을 거야. 그 사람 아버님께 성공한 인생을 보여주고 정식으로 인정받으며 살고 싶다고. 아빠, 지금 제정신이야? 정말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꿈을 위해 나랑 아빠를 무참히 버린 사람이야. 무슨 의도로 찾아왔는지도 모른다고. 남편과 단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딸이 문 밖에서 모든 내용을 전부 다 듣고 있었는지 문을 열고 들어와 남편한테 화를 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린 뒤 눈물이 터져 나와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딸은 제 뒤를 따라와 위로해 주었지만 30년간 남편과 함께 살면서 처음으로 상처되는 말을 들었던 터라 감정이 추슬러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낸 뒤 감정을 가라앉힌 저는 딸과 함께 술 한잔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딸도 문 밖에서 남편의 막말을 전부 다 듣게 된 이후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원통해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갑자기 나타난 친모 때문에 집안에 균열이 생겨버려 저도 화가 많이 났지만 며칠 뒤 딸의 결혼식이라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딸의 결혼부터 마무리 지은 다음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려 했어요. 남편도 그날 이후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희 부부는 각자 할 일만 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해진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딸의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였고 식이 시작이 되려 하는데 눈앞에 경악할 만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남편이 서영이의 생모를 결혼식장으로 부른 거였습니다. 그리곤 친모를 제가 앉아야 될 혼주석으로 데리고 가서 자리에 앉혀 버렸네요. 너무 놀란 저는 남편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자 저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이 자리는 계모인 당신이 앉을 자리가 아니야. 서영이를 낳아준 친엄마가 앉을 자리라고. 너 같은 무식쟁이가 의사인 이 사람과 비교가 된다 생각해? 이제 곧 결혼식 시작인데 망치고 싶어서 그래? 제발 생각 좀 하고 행동해. 저기요, 친모가 자기 딸의 결혼식을 망쳐서야 되겠어요? 사람들 웅성거리고 있잖아요. 친엄마인 내가 딸 결혼식에 참석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쪽은 하객석에나 앉지 그래? 계모 주제에 어디서 엄마 행세를 하려 들어?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저기요, 당신 뭔데 우리 엄마 혼주석에 앉아 있는 거야? 당장 안 일어나? 아빠, 곧 결혼식 시작인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서영이구나. 이렇게 직접 얼굴 보니 너무 예쁘게 잘 커주었네. 나야, 너를 낳아준 친엄마라고. 내가 여기 앉을 자격은 되지 않겠니? 너를 오랜 시간 키워줬다 해도 친모가 바뀔 수 없다는 거 알지? 결혼식 끝나고 우리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기니 얘기 좀 할까? 너한테 남동생이 둘이나 있는 거 몰랐지?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많이 서운했을 텐데 사람이 살다 보면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 그 시간이 30년이나 걸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게 어디니? 우리 딸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정말 많다. 앞으로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줄 테니까 결혼식 끝나고 엄마랑 같이 가자. 아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족의 분열이 깨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서 그래요? 저기요, 아줌마. 당장 일어나세요. 마지막으로 경고하겠는데 우리 엄마한테 한 번만 더 상처 주면 그땐 나도 정말 가만 안 있어. 내 말 안 들려? 당장 일어나라고 했잖아. 당신이 친모면 이런 식으로 행동해도 돼? 제 딸은 친모와 남편 때문에 결혼식을 망쳐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렸고, 혼주석에 앉아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려는 친모를 노려본 딸은 생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끌어내 버렸어요. 딸의 돌발 행동에 놀란 남편은 딸을 말렸지만 이미 억눌렀던 감정을 터뜨려 버렸던 터라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네요. 친모라는 사람이 생각이 있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무조건 낳아줬다고 혼주석에 앉을 수 있는 게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바람에 행복해야 될 결혼식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상태에서 사위와 제가 딸을 겨우 진정시켜 떨어뜨려 놓았는데 만신창이가 된 친모의 모습을 바라본 남편이 많은 하객들 앞에서 제 딸의 뺨에 사정없이 손을 올려버렸어요. 저는 남편의 돌발 행동에 비명을 질렀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버려 남편한테 달려들었습니다. 평생 한 번뿐인 딸의 결혼식이 친모의 생각 없는 행동으로 인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리나 싶었는데 다행히 사돈 집안에서 친모라는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서 벌어진 일인 걸 충분히 이해해 줬어요. 그래서 관계자들이 친모를 끌어내려 했는데 친모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친모의 자식 중에 큰아들이 신장 투석을 받고 있는데 제 딸의 신장이 필요해서 찾아온 거였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남편도 모르고 있었는지 그 말을 듣고 휘청거리더군요. 그런데도 남편은 친모를 말리지 않고 무건을 유지했어요. 친모는 30년 만에 찾아온 이유가 자기 자식의 신장 이식 문제로 제 딸에게 접근한 거라는 걸 알았을 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네요. 누나가 동생을 위해 신장 하나 정도는 이식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며 그렇게만 해준다면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주겠다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고 옆에서 그 여자에게 헤어나오지 못해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도 거들고 있는 남편도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물건도 아니고 신장을 떼어갈 생각으로 찾아왔다는 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하객들과 사돈 집안 식구들은 친모와 거들던 남편을 보고 경악을 했고 저는 그 두 인간을 향해 손에 집히는 건 전부 다 집어 던졌습니다. 결국 제 딸은 사위와의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일정까지 미루게 되었죠. 저는 그날 이후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남편과 이혼을 결정했어요. 제 딸도 그런 끔찍한 일에 본인을 설득하려 했던 자기 아빠의 얼굴을 평생 보고 싶지 않다면서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저와 사돈 집안은 친모를 상대로 결혼식을 제때 올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제 딸은 내년에 비공식으로 소수 인원으로만 결혼식을 올리기로 일정을 다시 잡게 되었네요. 남편은 멍청하게도 그 여자에게 빠져 아직까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제 딸을 계속 설득시켜 신장을 받아내게 한다면 재혼을 하겠다는 말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저와 제 딸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된 상태이지만 조만간 다시 찾아내겠죠. 그래도 피할 때까진 계속 피하려고요. 친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는지 너무 충격입니다.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을 경험했네요.
친모의 아들이 많이 위태롭다곤 하지만 그래도 해선 안 될 행동이 있는데 이건 너무한 듯 싶습니다. 남은 인생 제 딸은 시집 보내고 혼자 꿋꿋이 살아가겠지만 앞으로 좋은 일들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니 정말 별일 다 겪게 되네요. 제 기막힌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사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이유는 저 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서 위자료 받고 각자 갈 길을 가게 됐었죠. 그때 당시 저에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라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은 충격적인 상황을 겪었던 터라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결혼 생활하는 동안 3년을 숨기며 살아왔었다는 거에 엄청난 배신감이 찾아왔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혼밖에 없었지만 언젠가 남편과 상간녀가 제가 받은 상처만큼 그들 또한 그대로 받길 간절히 바랐었어요. 그런데 제 바람이 이루어진 건지 어느 날 부동산 일을 하고 있던 저에게 한 손님이 찾아오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손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대화를 주고받다가 아들 신혼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 청담동 쪽에 70평택 주택 매물을 확인해 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었죠. 원하시는 매물이 확인된 게 없던 터라 그 이상이거나 이하의 매물만 있다고 설명을 드리면서 손님이 원하시는 주택이 나올 때까지 괜찮은 매물 몇 개 정도 소개해 드린 뒤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와 차 한잔 하면서 손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한숨을 쉬면서 이번에 참한 교사 며느리를 보게 됐는데 인성도 바르고 집안도 나쁘지 않아서 자기 아들과 아주 잘 어울린다고 자랑을 하시더니 얼굴 한번 보겠냐는 손님의 말에 저도 손님의 핸드폰 속에 있던 사진을 확인해 보게 되었었죠. 그렇게 손님의 핸드폰을 건네받은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었네요. 사진 속에 있던 인물은 1년 전에 저희 남편과 바람을 피웠던 상간녀였던 거죠. 제 반응이 궁금하셨던 손님은 원하시는 대답을 듣기 위해 어떤 거 같냐고 재촉하시면서 물어보시길래 정말 참하게 생긴 것 같다고 놀란 가슴 진정시키며 어색한 미소로 손님이 원하시는 대답으로 대화를 풀어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상간녀의 예비 시모는 기분이 좋아지셔서 입에 모터를 단 것 마냥 상간녀를 아낌없이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왜 70평대 신혼집으로 알아보는 이유를 알겠냐면서 좋은 며느리를 드릴수록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괜찮은 매물이 나오면 다시 연락달라면서 조만간 다시 얼굴 보고 얘기하자며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었죠. 상간녀는 작년에 남편과 평생을 함께 하겠다며 가정을 풍비박산 내놓고 1년 만에 남편이 아닌 상당한 재력가 집안을 물어서 새살림을 차리려 했다는 거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죠. 상간녀를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는 상간녀가 전 남편과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확인이나 해보려고 상간녀 집 앞에 차를 주차한 뒤에 시동을 끄고 주변을 살피면서 집안에도 불이 꺼져 있는 상간녀의 주택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상간녀의 집 앞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어차피 전 남편과도 이혼을 했고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뭐가 미련이 남아서 상간녀 집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주변을 살피는 건지 제가 참 한심해 보였었죠. 그래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게 속 편할 것 같아 차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갑자기 상간녀 집 앞으로 남녀가 서로 다투면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몸을 숨긴 다음 그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이건 우리는 이제 끝이라니까? 언제까지 질척거릴 건데? 내가 당신이랑 평생 함께 할 줄 알았어? 우리는 아주 잠깐 튀었던 불꽃에 불과했다고.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잠깐이라고? 이 집에 얼마나 많은 추억을 만들어 왔었는데 갑자기 헤어지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내가 이유라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사이가 단순한 건 아니잖아. 얼마나 힘들게 이루어진 사이냐고. 나도 모든 걸 포기하고 당신을 선택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러면 나더러 어떡하라는 거야. 그래, 단순한 사이는 아니지. 당신은 애딸린 유부남이고 나는 그런 유부남을 뺏어온 상간녀니까. 그런데 그런 꼬리표를 달고 사는 거 나는 원하지 않아. 깨끗한 남자를 원하지. 뒤가 더러운 남자와 평생을 함께할 자신은 없다고. 우리 처음 만날 때 내가 얘기하지 않았어? 언제든 헤어질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었잖아. 같이 지내는 동안만큼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자고 했었지. 평생을 함께 하자는 말을 하지는 않았었다고. 이제 그만 질척거려. 당신이 이러는 거 더욱더 정 떨어진다고. 서로 좋았을 때 헤어지는 게 좋은 기억으로 남겨진다는 거 당신도 잘 알면서 우리 이렇게까지 하지는 말자. 나는 지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니까. 우리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다시 생각해보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신은 나밖에 안 보인다며. 사람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바뀐다고. 이 집도 부동산에 내놨어. 당신이랑 함께했던 공간은 이제 추억 속으로만 간직하고 살 거야. 최대한 빨리 집을 처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부동산에 키 주고 아무 때나 들어와서 확인해 보라고 했으니까. 당신도 집 안에 있던 물건들 필요한 건 다시 가져가고 필요 없는 물건들 같은 건 전부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차피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이며 사진들 다 떳떳한 건 아니잖아? 남들은 우리가 불륜 관계인 걸 모르지만 우리는 서로가 알고 있잖아. 나도 집 안에 있던 물건들 최대한 빨리 정리하려고. 여기는 우리의 추억이 담겨 있었던 아지트였지만 이제 이런 짓도 그만해야지.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정신 차릴 때가 된 것 같아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려고. 그동안 내 시간에 들어와줘서 고마웠어. 상간녀는 집으로 들어갔고 전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자기를 버리지 말라며 무릎까지 꿇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저런 사람과 결혼을 했었다는 거에 제 자신이 너무 창피스러웠었네요. 상간녀의 단호한 행동으로 인해 모든 걸 잃은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군 채 돌아가는 전 남편을 보고 있는데 왜 저렇게까지 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 상처 주고 잘 먹고 잘 살겠다던 그 사람이 상간녀에게 버림받은 모습을 보니까 제 속이 다 시원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느꼈던 아픔들을 그 사람도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멀리 사라져가는 전 남편을 한참 동안 바라본 뒤 상간녀 집에 불이 꺼지는 것까지 확인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상간녀는 재력 있는 집안에 시집을 가기 위해 전 남편과의 관계를 끊어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상간녀가 무너지는 걸 꼭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니 저희 엄마는 아이들을 재웠는지 방에서 막 나오셨어요. 남편과 이혼을 한 뒤 제가 항상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엄마는 그날도 별일 없었는지 물어보셨죠. 한동안 많이 힘들었었지만 그날만큼은 제가 받았던 상처들이 어느 정도는 씻어 내려가는 것 같아 오래간만에 얼굴에 미소가 띄어졌고 그런 저를 바라보시던 엄마는 제가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는 것 같다면서 병원에 좀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엄마와 오래간만에 맥주를 마시면서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말씀드렸고 엄마는 제 말에 경악을 하더니 하루 만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엄마는 전 남편이 당해도 싸다면서 상간녀도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오히려 저보다 더 흥분하셔서는 아이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상간녀는 꼭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상간녀가 행복하게 결혼식까지 가는 건 원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상간녀가 행복한 삶을 사는 건 두 눈 뜨고 절대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무너뜨리고 싶었었네요. 그런데 며칠 뒤 평소처럼 아이들 학교를 보낸 뒤 부동산 일을 시작하기 위해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전 남편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어요. 별로 대화를 섞고 싶지 않아 무시하자 먼저 말을 붙여왔습니다. 내가 너무 아침 일찍 찾아왔지?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당신이 나를 용서해주지 않을 거라는 거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지 너무 후회가 밀려와서 다시 바로잡고 싶었어. 당신은 나를 용서해주고 싶지 않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애들도 보고 싶고 다시 예전처럼 행복했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서로 남남이 됐는데 이제 와서 뭘 되돌리고 싶다는 거야? 당신이랑 나는 이미 끝난 사이 아니야? 이혼할 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나한테 돌아올 일 절대 없을 거라고 웃으면서 내 앞에서 상간녀 손잡고 떠났었잖아. 내가 그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그런데 이혼한 지 1년 만에 내 앞에 나타나서 갑자기 나랑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면 내가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친권 포기 각서까지 쓰고 모든 걸 다 포기한 사람이 이제 와서 되돌리고 싶다고? 당신은 나랑 이혼하기 전까지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 내가 당신 다리 붙잡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돌아와 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었던 거 잊었지? 그런데도 나를 뿌리치고 상간녀한테 달려가 놓고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뭔데? 그 여자랑 헤어지기라도 했니? 그래서 만날 여자가 없으니까 아쉬운 대로
나라도 끼고 살아야 될 것 같아? 절대 받아줄 일 없으니까 아침부터 기분 잡치게 하지 말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내가 어떻게 하면 받아줄래? 시키는 건 뭐든 다 할게. 당신이 원하는 건 그게 무엇이든 할 테니까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평생 아빠 없는 자식 만들 거야? 내가 다시 잘하면 되잖아. 가정에 충실하고 그동안 당신이랑 아이들한테 못했던 거 원 없이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미 애들도 당신이 그 여자랑 바람 피워서 우리 가족 버리고 갔다는 거 다 알고 있어. 더 이상 애들한테 상처 주지 마. 영업 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이제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뭘 해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애초에 너희들은 불완전한 관계였던 거 몰라? 당장 내 눈앞에서 그 더러운 면상 좀 치워줄래? 저는 전 남편을 밖으로 밀치면서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전 남편은 계속해서 들어오려 하길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바닥을 닦고 헹구던 대걸레 물통을 들어서 남편 얼굴에 냅다 뿌려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억지를 부리던 남편의 행동은 멈췄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액션을 취하자 남편은 나중에 다시 찾아오겠다며 급하게 도망을 쳤네요. 아침부터 전 남편의 얼굴을 보게 되니 일이 손에 잡히지 않게 되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간녀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저에게 찾아올 생각도 없었으면서 꽝 대신 닭이라고 괜히 아쉬우니까 저에게 다시 돌아오려는 전 남편의 행동이 저에게 더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어요. 그날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져서 일찍 집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부동산 사무실 문을 닫을 준비를 하려는데 상간녀를 며느리로 들이려는 예비 시모가 저희 부동산을 다시 찾아오셨고 괜찮은 매물이 나온 건 없는지 물어보시길래 저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던 상황들이 떠올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번에 특급 매물이 나왔으니 잠시 앉아서 기다려 달라며 차를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간녀가 부동산에 내놨던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제 입장에 대해 상황 설명을 드렸어요. 저희 사무실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던 부동산에 들려 상간녀가 집을 확인해 봐도 된다고 연락받았다면서 저에게 키를 건네 주셨죠. 그렇게 다시 저희 부동산으로 돌아온 뒤 손님을 태우고 상간녀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제가 차를 멈추자 손님은 매물을 확인하시더니 인상을 찌푸리시면서 이게 무슨 특급 매물이냐고 그만 차를 돌려달라고 하시길래 들어가시면 마음이 바뀌실 거라면서 손님을 설득한 뒤 함께 상간녀의 집 안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발을 들이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상간녀의 예비 시모는 집안에 걸려있던 사진들을 보고 경악을 하셨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바라보시더니 뭐 하는 짓이냐고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것들이 전부 다 뭐냐고? 왜 나한테 이런 걸 보여주는 거지? 혹시 내 예비 며느리를 알고 있기라도 한 거야? 네, 아주 잘 알죠. 이 사진 속에 있는 남자가 저희 남편이거든요.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었나 봐요. 여기가 저와 결혼했던 전 남편과 이 여자가 단둘이 3년간 사랑을 나눴었던 아지트였어요.
그런데 급하게 이 집을 처분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흔적을 없애야 뒤가 구리지 않잖아요. 여기 주변 집값 시세보다 상당히 싸게 나왔더라고요. 아지트로 사용되었던 집이니까 지금은 그 여자가 여기로 올 필요는 없는 상태죠. 저희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이랑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했던 저 사진 속 여자가 사모님 아드님과 결혼을 하기 위해 며칠 전까지 저희 남편과 만나오면서 이중 생활을 유지하다가 헤어짐을 통보했어요. 저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사모님 집안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거고 제가 받았던 상처까지 보여드리면서 저 여자를 무너뜨리고 싶었던 거예요. 솔직히 3년 동안 만남을 가졌다는 건 저희 남편과 저 여자가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깊은 사이였다는 거 말씀 안 드려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저런 더러운 여자가 사모님한테는 깨끗한 척, 참한 척, 온갖 애교까지 떨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교사인 척 행동을 했었겠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그 뒤에는 엄청난 실체를 숨기고 있었고 이런 여자한테 사모님 식구들은 전부 다 속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쓰레기 같은 여자가 내 앞에서 참한 교사인 척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교사라고 해서 정말 높은 점수를 줬었구만. 아주 더러운 여자였잖아. 감히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나를 속이려 들어? 당장 내 눈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을 봐야 할 것 같네. 절대 용서치 않을 거야. 상간녀의 예비 시모는 바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수화기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상간녀의 애교 섞인 목소리였지만 바로 튀어오라는 한마디에 상간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걸 인지했는지 순식간에 현관문을 열고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죠. 1차적으로 제 얼굴을 보고 경악한 상간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려고 머리를 굴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상간녀는 예비 시모한테 90도로 인사를 드린 뒤 전부 다 설명드리겠다는 말을 꺼내자 사모님은 상간녀의 말을 들어보기도 전에 뺨을 올려 붙인 뒤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사람 잘못 건드렸다고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 설명할게요. 그러니 일단 침착하세요. 이건 저 여자가 전부 다 계획한 거라고요. 저는 사진 속에 있던 남자 전혀 모르는 사이라니까요. 네가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사태는 점점 심각해진다는 거 몰라? 그냥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솔직하게 털어놓고 잘못을 인정하지 그래. 이제는 네가 아무 말이나 막 뱉어대는구나. 감히 나를 속이고 내 며느리로 들어올 생각을 했던 거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모르는 건 아닐 텐데. 너 같은 거 감쪽같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몰라?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거야. 여기 사진 속 남자 누구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분의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이 집을 내놓은 것도 관계를 정리했기 때문에 전부 처리하는 중이었다니까요. 저는 기성 씨 아니면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희 이제 결혼식밖에 안 남았는데 과거에 있었던 일로 모든 걸 망치고 싶지 않아요.
잠깐 스쳐 지나갔던 인연일 뿐이고 저 사람한테도 이건 잘못이 있는 거라고요. 저 여자가 자기 남편 간수 못해서 이런 상황이 온 걸 지금 제 탓으로 돌리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제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아시잖아요.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은 아직까지 휘청거리고 있고 아이들은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야. 너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은 무너져 버렸다고. 나 참, 아이들까지 있었어? 그럼 자식 있는 남자를 건드렸다는 거야? 너네 앞에서는 참한 척 하더니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저질렀었단 말이지?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안 되겠구만. 우리가 받은 손해가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자료 소송은 당연한 거고 너는 이 바닥에서 앞으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이거 놓지 못해? 내 다리 붙잡아봤자 소용없다니까. 너는 사람 잘못 건드렸어. 세상이 아주 만만하지? 사모님은 상간녀를 일으켜 세우더니 양뺨에 수차례 손을 올려 붙였고 얼굴이 퉁퉁 부어오른 상태에서도 상간녀는 그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야 된다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고개를 내밀고 들어온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충격적이게도 전 남편이었습니다. 혜인아, 너 이게 무슨 꼴이야? 왜 울고 있는 건데? 그리고 얼굴에 손바닥 자국은 또 뭐고? 저기요, 아줌마. 그쪽이 우리 혜인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짝이 가정을 버리고 바람 피운 사람이구만. 딱 봐도 여자들한테 엄청 찝쩍거리게 생기긴 했네. 끼리끼리 논다더니 정말 둘이 딱 어울리는 한 쌍이네. 아침부터 나한테 찾아온 이유가 뭐야? 저 여자한테 아직까지 미련이 남아 있었으면서 나랑 다시 잘해보겠다고 울고 짜고 했던 거 전부 다 연기였던 거야? 나한테는 혜인이가 내 삶의 전부라고. 당신이 이런 상황을 만든 거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면 주거 침입죄에 걸린다는 거 몰라? 당장 고소 진행할 거라고. 고소? 이 집에 들어온 건 어디까지나 합법이고 당신이 지금 관여할 문제는 아니니까 그만 빠져주지 그래. 괜히 피해보지 말고 조용히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저기요, 아줌마. 저는 혜인이랑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고 제 여자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멈춰 주시죠. 그쪽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된 거잖아요. 우리가 피해본 금액이 얼마인데 그만하게 생겼어요? 쓸데없이 참견하지 말고 상관없는 사람은 빠져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괜히 불통 튑니다. 뭐라고요?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 노인네가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인생 망치고 싶어서 작정했지. 여기에서 그만하라고 했잖아. 전 남편은 갑자기 사모님의 어깨를 밀쳐대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성을 잃어버린 남편이 너무 강하게 밀쳤는지 사모님은 뒤로 넘어져 버리게 되었고 그걸 본 저와 상간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상간녀는 전 남편한테 정신 나갔냐고 강하게 밀친 뒤 사모님의 몸 상태를 살피고 있는데 넘어진 사모님은 상간녀 보고 비키라면서 발로 밀어 버렸어요. 그리고 넘어진 몸을 일으키더니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고 잠시 뒤 덩치 있는 사람들이
상간녀의 집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에 압도되어 버린 상간녀와 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사모님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서로에 대한 예의 아니냐면서 어디론가 데리고 가려 하자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전 남편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더니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높으신 분을 몰라 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 같은데,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던 것 같네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앞에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이번만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는 그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제발 여기에서 멈춰 주세요. 멈출 생각이었으면 저 사람들 부르지도 않았어. 너희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럴 거면 덤비지를 말던가. 사모님은 제 손을 잡더니 덕분에 자기 아들 인생 구할 수 있었다며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끝으로 상간녀와 전 남편을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 남편은 저를 애타게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했지만 제가 도와줄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뒤 그날 이후로 상간녀와 전 남편의 소식은 듣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며칠 뒤 한동안 부동산에 오지 않으셨던 사모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갑자기 찾아오셔서 놀란 상태로 인사를 드리며 차를 대접해 드렸죠.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요? 나는 요 며칠 중요한 일 몇 개 처리하느라 정신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처음 봤을 때보다 얼굴빛이 좋아졌네. 저도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털어버리고 열심히 살아야죠. 지금은 걱정거리가 없어져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사모님은 잘 지내고 계셨어요? 아휴, 말도 마. 일 처리하는 게 쉽지 않다니까. 우리 집안을 속이고 내 아들과 결혼하려 했던 그 애는 결혼식 비용에 손해난 부분과 우리 가족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에 대한 대가를 갚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이야. 아마 적성에 맞을 거야. 눈웃음 잘 치고 남자들 꼬시는 능력은 워낙 탁월하니까 딱 맞는 직업을 가지게 해줬지. 우리가 손해본 피해 금액만 청산하면 그때부턴 자유의 몸이지만 그 전까지는 건물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일 거야. 그리고 자네랑 살림 차렸던 그 남자는 죽어도 그 여자랑 떨어지지 않겠다네. 그래서 그 여자가 나한테 진 빚을 청산할 때까지 붙어 있으라고 그랬어. 나는 무상으로 직원이 둘이나 생기게 된 거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하잖아. 그리고 덕분에 내 아들 인생 구해줬으니 나도 그만한 보답을 해주고 싶어서 얼마 되진 않지만 아이들 키우는데 도움 좀 될 것 같아서 좀 챙겨왔으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사모님의 아들과 결혼을 하려고 했던 상간녀는 결혼식 준비까지 거의 다 끝난 상태였지만 제가 모든 진실을 밝혀버리자 그에 따른 손해난 금액이 상당한 거액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상간녀 집안에서도 바람 피웠던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사모님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상간녀의 부모님들까지도 알게 되면서 교사로서 유부남을 만난 딸을 용서할 수 없다며 내쳐버린 것 같았어요.
상간녀가 교사로 있던 학교에까지 소문이 금방 퍼져서 학부모들의 반대 의견으로 교사직까지 내려놓게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았죠. 결국 사모님이 운영하셨던 술집에서 상간녀는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런 여자가 뭐가 좋다고 같이 술집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던 거죠. 제가 도움을 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모님은 저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쥐어 주었지만 저는 그 돈을 받진 않았습니다. 찝찝한 것보다 상간녀와 전 남편을 무너뜨렸다는 것 하나만으로 저에게는 돈보다 더 큰 걸 얻었기 때문에 사모님이 주신 돈을 받지 않았어요. 사람은 죄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죠. 상간녀는 자기 욕심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되었고 전 남편은 상간녀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었네요. 앞으로 저와 아이들의 인생은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뿐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무지 시모의 행동에 대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현재의 상황을 바로잡는 게 우선인데 못 먹는 감을 쳐다보고 있는 시모가 가족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고 지금은 모두가 등을 돌려버려 결국 혼자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 시동생이 결혼 소식을 발표하면서부터 집안에 균열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예비동서로 들어오게 될 사람이 한의 원장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부터 시모의 행동 또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모의 모습이 그동안 며느리로 살아온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시동생이 한의 원장과 결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나왔을 때 시모는 남편도 능력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과거의 선택이 많이 아쉽다면서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거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된 터라 상당히 큰 상처를 받았었고 그동안 며느리로 살아온 시간들이 헛되었다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데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다는 것 자체가 저를 며느리로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줬다는 걸 알게 됐을 땐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이렇게까지 상처를 크게 받게 된 이유는 그동안 며느리로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시모는 항상 저에게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었고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시댁에 가면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는 게 아닌 시모가 옆에서 많은 것들을 도와주셨는데 그런 시모의 행동에 항상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둘이서 문화생활까지 즐길 정도로 정말 사이가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행동들이 전부 가식과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더 이상 시모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없었어요. 이미 시모의 관심사는 곧 인사를 오게 될 예비 동서에게 온정신이 쏠려 있었습니다. 시동생에게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됐는지부터 시작해 예비 동서의 집안은 어떤지 쉬지 않고 질문을 던지는데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시모의 말을 자르면서 불만을 터뜨렸어요. 지금 저희들 앉혀놓고 뭐 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과 잘 지내시더니 어떻게 면전에 대고 며느리로 들인 걸 후회한다는 말을 하세요? 동생이 결혼하려고 데려오겠다는 여자는 한의 원장인데 이 사람은 일반 직장인이라고 벌써 차별을 두시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잘했는지 그런 건 어머니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밖에 없다고 동네가 떠당할 정도로 자랑하고 다니더니 그런 행동들이 전부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나는 속에 있는 말도 못하는 거야? 며느리가 하나일 때랑 둘일 때는 당연히 다른 거지. 그리고 능력 있는 여자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됐었는데도
신중하지 못했던 너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처음부터 너희 둘이 결혼하는 걸 적극적으로 밀어준 것도 아니고 진지하게 생각해보라고 너한테도 몇 번이나 얘기했던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집안이 좋아야 우리 집안의 이미지도 좋아지는 건데 딱히 내세울 것도 없는 여자를 데려왔을 때 엄마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생각은 안 해봤니? 너 혼자 좋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닌데도 그때 당시 너는 엄마 말 듣지 않고 결혼 강행했잖아.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지금까지 며느리와 좋게 지내려 했던 건 아쉬우니까, 이용해 먹기 딱 좋으니까, 그리고 심심하니까 데리고 있었던 것뿐이다. 시모의 말이 끝난 뒤 저는 더 큰 상처를 받았고 남편은 앞으로 들어오게 될 새 며느리와 잘 지내보라면서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저 또한 아무 말 없이 남편의 뒤를 따랐지만 시모는 신경조차 쓰지 않고 새로 들어오게 될 며느리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고 있었어요. 차에 올라탔을 때 뒤따라 나온 시부는 씁쓸한 얼굴 표정을 보이시더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면서 말로만 저러는 거라고 애써 좋게 마무리 지으려 하셨지만 저희 부부는 시부의 말에도 서운함은 역력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제가 곁에 없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면서 당분간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시모에 대한 실망스러운 감정을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표출했어요. 그렇게 시모와 연락을 하지 않고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주말을 하루 앞두고 시동생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저희 부부는 무슨 이유 때문에 왔는지 알고 있었지만 시동생의 부탁을 들어주기에는 안 좋은 감정이 풀리지 않아 쉽게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럼 평생 영 끊고 살 거야? 형은 내가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어? 나도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안 좋아질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아무리 화가 나도 이번 주말에는 꼭 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형수님도 함께 자리를 채워주셔야죠. 불만 같은 건 내일 다시 풀어도 되잖아요. 도련님이 결혼하는 건 당연히 축하받을 일이고 저희 또한 가족으로 들어오게 될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고 싶지만 괜히 또 갔다가 그때보다 더 크게 얼굴을 붉히게 될까봐 내키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도련님도 그때 어머님이 잘못하신 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건 더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될까봐 그런 거지. 저도 저희 엄마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형수님 마음 충분히 이해되고 지금 많이 힘들다는 거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저희 엄마와 형수님과 둘 사이의 문제지. 제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가 결혼하는 건 당연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번 같은 경우 우리가 꼭 참석할 필요는 없잖아. 앞으로 상견례도 있고 결혼식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참석해서 분위기만 안 좋아진 것보단 너랑 재수 씨랑 단둘이 조용한 분위기에서 대화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알고 그만 돌아가라. 시동생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해서 기분이 안 좋았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불만을 한 차례 털어놓은 뒤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희 부부도 마음이 불편했지만 좋지 않은 감정 상태로 시댁에 가봤자 오히려 분위기만 망칠 것 같아 차라리 시간이 좀 더 흐른 뒤에 상견례만 참석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는데 시동생이 집으로 돌아간 뒤 시모가 이런 상황을 전달받게 되었는지 남편한테 바로 연락이 왔는데 통화 연결이 되자마자 언성이 높아진 시모의 막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는 형이라는 게 생각이 그렇게 없니? 동생이 결혼하겠다는 여자를 처음으로 집에 데리고 오는 건데 얼마 전에 엄마랑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안 오겠다고 하면 동생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 너희 집에 가서까지 와달라고 부탁을 했으면 일단 오고 나서 서로 안 좋은 감정에 대해선 나중에 풀면 되는 건데 너희들이 중요한 날에 오지 않으면 예비 며느리가 우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겠니?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을 테니
와서 자리 좀 채우고 할 일도 많으니까 좀 도와주고 해라. 어머니는 동생 결혼만 중요하고 저랑 이 사람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은데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그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걸 챙겼는데 한의 원장이라는 한마디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동생이 집에까지 찾아와서 자리 좀 채워달라고 했는데도 거절했겠냐고요. 남편은 제가 받았던 상처에 대해 화가 많이 났는지 시모에게 불만을 한가득 터뜨렸어요. 그렇게 남편과 언성을 높이면서 대화를 주고받다가 시모가 저와 통화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하길래 전화를 바꿨는데 제가 받자마자 쉬지 않고 쏟아낸 말에 기분이 확 상했어요. 제가 중간 역할을 너무 못한다고 말을 함부로 하시는데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참고 있던 불만을 쏟아내 버렸습니다.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어머님 비위 맞추느라 고생한 건 저라고요. 며느리로서 그동안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저를 며느리로 들인 거에 대해 후회한다는 말밖엔 없었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전부 알 수 있게 됐다고요. 그래서 안 올 거냐? 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할 수 있는 거지.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까지 안 좋게 만들어? 괜히 더 큰 문제 일으키지 말고 일단 이번 주말에 무조건 들리도록 해라. 네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아무리 문제가 생겼어도 해야 될 역할은 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든지 해라. 더 이상 큰 소리 내는 거 싫으니까 이번 일만큼은 좋게 해결하고 너는 그날 나랑 따로 좀 다시 보는 걸로 하자. 알겠니? 시모와 문제가 생긴 걸로 시동생의 결혼을 망치지 말라며 주말에 무조건 시댁으로 내려오라고 단호하게 말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인사하려고 왔는데 쓸데없는 말을 하겠냐면서 저와 안 좋은 감정이 생겼던 건 나중에 다시 대화로 풀자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버렸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동안 시모에게 들었던 상처되는 말들에 대해선 미안하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듣지 못했고 시모는 무조건 일단 시댁으로 와서 얘기하자며 상황을 마무리 지어버렸네요. 남편의 깊은 한숨에서 느껴지는 고민은 저도 알고 있었지만 시동생이 결혼을 하고 싶어서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자리를 채워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무작정 무시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발을 들였습니다. 시모와의 문제 때문에 시동생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저희 부부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평생 동안 안 좋게 얘기하실까봐 차라리 그냥 얼굴 비추는 게 뒤탈이 없을 거라 생각하게 된 거였죠. 그렇게 남편과 함께 시댁에 발을 들이는 순간 시모는 저를 급하게 주방으로 불렀어요. 한의 원장 며느리 들어온다고 정신없이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시모가 시키는 일을 도와가며 정신없이 음식을 만들었고 남편은 저 대신 아이들을 돌봐주었네요. 시모는 저에게 말보단 손짓으로 일을 시켰어요. 그날 하루가 마무리되면 시모와 단둘이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던 거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하고 풀어가려 했었는데 그날은 저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음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을 때쯤 시동생이 예비 동서를 데려올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갈 때 시모가 저에게 일을 시켰어요. 약속 시간 거의 다 되어가니까 음식 정리는 내가 할 테니 너는 나가서 마당 잔디 좀 깎고 있어라. 잔디가 너무 많이 자라 있으니까 발이 푹푹 빠지더라. 들어오다가 괜히 발이라도 삐끗하면 안 되잖아. 한두 번 해본 건 아니니 금방 할 수 있지. 마당 앞에 기계 있으니까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서둘러라. 시간 없다. 네? 아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잔디를 깎으라고요? 아까 들어왔을 때 보니까 크게 걸리적거릴 정도는 아니던데. 음식 준비하느라 땀도 많이 나고 옷도 못 갈아입고 있어서 잔디를 깎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앞마당이 작은 것도 아니고 200평이나 됐는데 저 넓은 곳을 깎는 데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데요. 나중에 그이랑 도련님한테 부탁하면 편할 텐데 굳이 지금 할 필요 있어요? 시모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라면서 대문에서 현관문 앞에까지만이라도 서둘러 하라고 저에게 화를 냈어요. 이 문제로 괜히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마당에 있는 잔디깎기 기계로 서둘러 마당을 깎고 있는데 그 순간 시동생이 예비동서와 함께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시동생이 저의 만신창이가 된 모습을 보곤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 시모가 현관문을 열고 시동생과 예비동서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저도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따라 들어가려 했는데 예비동서와 눈이 마주쳐서 인사를 주고받으려던 찰나 시모의 한마디가 저를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시모가 저를 시댁 집안의 큰 며느리로 소개해 주는 게 아닌 정원사라며 집안의 음식이 식겠다고 시동생과 예비동서를 집 안으로 서둘러 밀어 넣었습니다. 시동생은 시모의 말에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아침 일찍 시댁에 와서 힘들게 음식 준비하고 땀 흘린 상태로 잔디 깎아달라고 하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당 잔디를 깎았는데 그런 저를 보고 정원사라고 말을 했을 땐 엄청난 상처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때 괜히 온 것 같아 후회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저를 보곤 깜짝 놀라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2층에서 애들을 돌봐주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남편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저의 모습에 경악을 했어요. 화가 많이 난 얼굴로 시모에게 한마디 하려 하길래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왔는데 분위기를 망치는 건 아닌 것 같아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남편을 진정시켰어요. 그렇게 저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은 뒤 서둘러 자리에 참석을 했고 시부도 시간 맞춰 집으로 들어와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저희 부부 빼곤 즐거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표정 관리가 쉽지 않았어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이용만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 묵묵히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을 챙겼고 저는 빈 그릇에 반찬을 채우고 있는데 예비동서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순간적으로 제 모든 행동이 멈춰버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앞으로 제가 꾸준하게 건강관리 해드릴 테니 앞으로 지인분들 저희 한의원 소개 많이 해주실 거죠? 오시는 분들 공짜로 한약 지어드릴 테니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건강 챙기셔야죠. 이번에 어머님, 아버님 제 덕에 무료로 보약 한 채 지어드린 거 괜찮으셨죠? 이런 것도 저니까 해드리는 거지. 다른 한의원에서는 저처럼 신경 써주지 못한다니까요. 말 나온 김에 예비 아주머님 댁에도 무료로 한약 한 채 지어드려야겠네. 이번에 시간 내서 한의원에 한번 들리세요. 검사받고 몇 달치 지어드릴 테니 건강 관리하세요. 제가 이 사람 아니었으면 한의원 운영하는 거 정말 힘들었을 텐데 사람들 소개를 많이 해줘서 입소문이 났는지 요즘 정신없을 정도로 많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도 가족을 우선시 챙겨야 되니까 제가 먼저 건강 관리해드리고 보약까지 챙겨드릴 테니 이번에 시간 내서 꼭 와주세요. 공진단 많이 들어보셨죠? 그 비싼 걸 공짜로 드릴 수 있다니까요. 안 나도 내 아들한테 대충 듣긴 했는데 정말 그게 가능한 거니? 너무 퍼주는 것 같아. 한의원 망할까봐 걱정했는데 지금 돈을 쓸어 담는다며? 아무래도 제가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소문을 잘 내주셔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버님, 어머님도 이번에 공진단 챙겨 드세요. 아, 당연히 그래야지. 나도 나이를 먹다 보니 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요즘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니 너무 고맙구나. 방금 한 말들을 대충 정리해보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한약을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한약이 적은 돈이 아닐 텐데. 아휴, 제가 한의 원장인데 그런 거 하나 못하겠어요? 환자분들의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너무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좋은 일 하겠다는데 너는 왜 의심을 하고 그래? 무료로 한약을 주겠다는데도 꼭 그렇게 말을 해서 사람 기분 상하게 만들어야 되겠니?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한약 한 번을 지어주지 않았으면서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주면 주는 대로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먹을 것이지.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만큼 목적이 있으니까 그 비싼 한약을 무료로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어본 건데 어머니는 왜 이 사람한테 또 뭐라고 그러세요? 원래 가진 게 별로 없는 것들이 의심을 많이 하게 되어 있다. 사람이 좀 마음을 넓게 가지면 덧나니? 예비 며느리가 좋은 마음으로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 기분이 좋겠어? 이러니 너희들이 항상 제자리인 거다. 발전을 하려면 그만큼의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뭘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라. 좋은 일 하려고 했다가 괜히 저 때문에 집안 분위기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더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나중에 무료 한약 받고 싶으면 그때 연락 주세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살면서 항상 느껴왔었기 때문에 예비동서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 유심히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거지 남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퍼주지는 않잖아요.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남편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모와 시동생은 저희 부부에게 실망을 많이 했다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결국 식사 자리에서의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아졌고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서 시모는 저에게 또다시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어댔어요. 예비동서가 옆에 있는데도 거침없이 막말을 쏟아내길래 더는 듣고 싶지 않아 잠깐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잠깐 화장실에 들린 뒤 다시 자리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예비동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형님, 곧 결혼할 사이인데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형님 잠깐만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저랑 잠시 진지하게 대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좀 전에 제가 했던 말에 대해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요. 제가 아까 무료로 한약을 준다고 했었던 것 때문에 좀 의심스럽고 언짢으셨죠? 적은 금액도 아닌 한약을 아무래도 무료로 주는 게 쉽진 않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 방법이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형님도 실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몸이 불편하셔서 한의원에 찾아와 검사를 받고 난 뒤에 일단 한약 비용 결제하시고 나중에 한약 받으시면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한약을 받으실 수 있다고 설명드린 거예요. 제가 한의원장이잖아요. 이 권한은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정부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형님도 오셔서 관리 받으시고 무료로 한약까지 받으시라고 한 거예요. 저는 좋은 의도로 말씀드린 건데 너무 안 좋게만 보시니까 서운해요. 저희도 이제 한 가족인데 이런 문제로 얼굴 붉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설명드린 거니 다른 곳에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한 말을 정리해보면
실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걸 역이용해서 허위로 조작해 돈을 벌고 있다는 거잖아. 아니,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저는 환자분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해드린 것뿐이에요. 비싼 한약도 무료로 먹고 환급받을 수 있게 도와주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이게 나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서민들이 왜 건강이 안 좋아지는지 아세요? 비싼 의료 시스템 때문에 관리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이런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용해서 관리받으면 이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형님도 저를 너무 안 좋게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쪽으로 봐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요. 이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서로 돕고 사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나한테 이런 말을 한 거에 대해 후회할 텐데 내가 누구인지 알고는 있는 거야? 방금 한 말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지? 네? 아, 제가 방금 말실수라도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행동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는데요? 좋은 일 하는 게 나쁜 거예요? 하기야. 식구들은 내가 보험 일을 하고 있다고만 알고 있지. 깊게 알려고 하진 않으니까 신경도 안 썼겠지. 나 손해보험 사기조사 팀장이야.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예비 동서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조금씩 뒷걸음질 치더니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예비 동서는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일을 크게 만들 거냐면서 서로 좋게 넘어가자고 했지만 제 직업상 조용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이런 식으로 저에게 잡히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겠지만 이미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서 즉시 경찰서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당황한 예비 동서는 도망치려고 거실에 있던 손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 하길래 저는 예비 동서의 앞을 가로막았고 시댁 식구들은 갑자기 벌어진 상황이 많이 놀랐는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길래 모든 걸 설명했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시모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노발대발하면서 쓸데없이 일을 크게 만들었다고 저에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남편은 당연한 일을 한 건데 제가 무슨 잘못을 했냐며 목소리를 높여 싸우기 시작했고 시동생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돼서 놀랐는지 예비동서의 행동이 정말 잘못된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침착하게 다시 설명을 해줬어요. 실손보험이 처리되지 않는 항목을 허위로 조작해 보험금을 타먹었기 때문에 명백한 사기 범행이라고 설명해주면서 제가 하는 일이 이런 보험 사기를 조사하는 일이라고 하자 시동생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결국엔 잡히게 될 문제라고 시모에게도 설명을 해줬지만 시모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한의 원장 며느리를 잃게 된 거에 대해 분노했고 머리채를 잡으려 하자 남편이 시모를 가로막았습니다. 예비 동서는 저에게 한 번만 살려달라면서 납작 엎드려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게 제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 예비 동서였던 그 여자는 보험 사기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시모는 이 문제로 충격을 받고 개거품까지 물며 쓰러지게 되었네요. 그리고 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검토 후 보험 사기를 인정해 의료법 위반으로 한의원장인 그 여자는 유죄를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아직까지 저에게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저 때문에 한의원장 며느리를 놓친 거에 대해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 일을 눈 감아줬어도 분명 다른 보험 사기 조사팀에서 나와 조사를 했을 테고 결국 처벌을 받았을 텐데 제가 개입을 했다는 거에 화가 많이 난 상태입니다. 시동생의 인생을 구한 게 저인데도 욕을 먹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반대로 시동생과 시부는 저에게 고마워하고 있지만 시모가 하도 난리쳐서 한동안 시댁에 가지 않고 있는 중이네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시모와 연 끊고 사는 게 좋겠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시모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니까요.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께서 한의원에서 조건 없이 한약을 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공범으로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피하시고 꼭 신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